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가 진행됐고요.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하고 나서 이제 종료하고 근처 카페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은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지금 제 머리가 사실 지금 엉망인데 오늘 굉장히 신경 써서 드라이 하고 나왔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오비 입고 우산 썼는데 완전히 막 거의 쫄딱 젖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날씨가 굉장히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을 꽉 채워주셨다. 지난주에는 제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걱정을 했던 게 광화문에서 항상 차선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집회를 했거든요. 차선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쪽에 앞에 있는 그 상가 앞쪽에 그 공간까지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처음엔 차선을 끝에는 좀 안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집회 끝날 때쯤 중간쯤에 열어줘서 결국은 다 이제 그 차선을 다 저희가 채우고 집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처음부터 차선을 다 열어줬고 제가 5번 출구부터 찍으면서 이제 무대 앞쪽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자리를 채워주셨다는 거 하나. 자리를 채워주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사실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뜻밖의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현재의 정치적인 판결에 의해서 파면 결정되시는 건 저희가 전혀 사실 생각을 못했던 시나리오고 그 후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플랜 B, C, D가 전혀 없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구심력을 잃고 흩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런 정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법적인 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만이 우리들의 진짜 대통령이다라는 이 유언어게인이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캠페인이 됐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재출마를 해야 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창당을 해야 된다 등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제 그 유언어게인 캠페인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윤석열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정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도 그 대선에서 윤석열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이제 지지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단결된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 광화문 끝쪽, 그러니까 경복궁 쪽과 이 광화문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맞은편 이제 그 반대편에서 좌파들이 방해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막 이제 시끄럽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이런 날씨에 나와서 이 비를 맞으면서 이 집회를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누가 우리한테 심지어 돈을 주고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4월 대통령 그 파면 결정 되시고 그 이후에 봤던 이제 그 3주간 동안 봤던 중에서 이제 굉장히 오늘 날씨가 굳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세워주셨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4월 5일부터 계속 주말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대통령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날씨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낙담스러워. 그러니까 대통령을 잃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낙담스럽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그런 억울하고 되게 원통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날씨가 좀 대변해주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있고, You again,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뭉치고 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영상에 공유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죠. 많이 뛰어나와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주장하셨던 내용들, 헌재에서 재판받으시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그 내용을 이어가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저는 절대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했던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어이없는 정치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라는 정말 역사에 우리가 길이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판결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어서 이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인 정말 이런 고유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억지로 정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정치 공작에 우리가 대통령을 잃게 됐던 이 비극적이고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영원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되게 낙담하시고 되게 뭐 삶의 희망을 잃었다,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 유튜브에다가 참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돼요.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내 넋두리를 하는 거라면 사실 거기다 그런 글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일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인 공간에다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힘이 빠져있는 상태인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인에 대한 사려 깊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옆에서는 나와서 정말 비가 오는데 길바닥에 나와서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만큼은, 자유대한민국만큼은 지키겠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그런 이 낙담스러운 마음을 쓰시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굉장히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이 멍청한 행동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직 우리가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 내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 뭐 해야 돼요를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지 본인이 판단하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소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뭐 대선 후보로 몰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몰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보수는 지금 후보를 단일화해서 가야 해요. 이건 정말 정해진 기정사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처럼 또 우리가 갈리면 다시는 우리는 이 정말 자유라는 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는 단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후보를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선이라는 거는 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정말 수시로 그 판이 엎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정해서 이 사람을 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정하시기보다는 잠깐 박스 밖으로 나와서 흐름을 좀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다고 해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과 의도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거를 되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똑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일에는 여러분 하시는 본업에 되게 집중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업에서 가장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에 나가서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나가서 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청년들이 24시간 공수처가 서둘러도 오려고 했을 때 정말 24시간 자율조를 짜서 자기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대통령을 3교대 수준으로 정말 지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먼 미래에 5년, 10년 후에 주은숙이 지금 2025년 4월에 주은숙을 봤을 때 내가 나한테 스스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수도권에 살았어요. 왕복 시간이 4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살아서 이제 언제든지 제가 마음먹으면 시간에 어떤 부담은 있었지만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제가 완전히 깡촌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만큼 서울로 올라오는 게 편치 않아졌어요. 많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광화문에 나와서 오랫동안 그 자리 지켜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7년 동안 이제 애국운동 하셨던 거를 제가 이어간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목소리 내고, 이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낙담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어르신들은요 7년, 8년을 광장에 나와 싸우시고도 대통령 파면되신 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여느 때처럼 그냥 똑같이 태극기 들고 똑같이 목소리 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겨우 3개월, 4개월밖에 안 했어요.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 기간 안에 정말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망가진 나라가 3, 4개월 만에 저는 이 바로잡아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기엔 너무 이르다. 포기하기엔 우리는 정말 개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